사모님! 분식집 알바를 마친 50대 여자가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친 손, 수척한 얼굴.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하루 12시간 알바로 겨우 하루를 버티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런데 그때 골목 입구에 멈춰선 검은색 벤츠 세대에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모님. 5명의 남자가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의 발이 멈춥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3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누군가는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중앙에 선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대체 분식집 알바가 누구기에 벤츠를 탄 남자들이 허리를 숙이는 걸까요? 그녀가 3년간 숨겨온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를 찾은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분식집 엄마손 칼국수.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선 칼국수 육수를 끓이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아줌마, 물 좀 더 주세요. 왜 이렇게 느려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강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물병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아한 손동작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곧게 편 허리와 단정한 자세는 결코 평범한 알바생의 그것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마치 세상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목소리입니다. 분식집 사장은 서연을 보며 혀를 찹니다. 아줌마, 아무리 알바지만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나이 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합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감춰온 사람의 눈빛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매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이곳이 내가 선택한 곳이야. 서연의 내면 독백은 쓸쓸하지만 단호합니다. 오후 3시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식탁,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도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공책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저 빌딩들 중 하나가 한때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구나. 당신이 떠난 지. 서연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입니다. 저녁 6시 서연은 다시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알바 시간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새벽 5시에 시장 청소 알바를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식집에서,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다시 분식집에서 일합니다. 아줌마는 정말 쉴 새가 없네.
돈 벌어서 뭐하게? 이 나이에? 같이 일하는 20대 알바생 지민이가 묻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근데 아줌마 말투가 좀 특이해요. 뭔가 교양 있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손도 알바치고는 너무 곱잖아요. 원래 뭐 하셨어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설거지에 집중합니다. 밤 10시 일을 마치고 나오는 서연.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낡은 패딩을 여미고 골목길을 걷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차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녀의 등 뒤에서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사모님.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가릅니다. 서연의 발이 멈춥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말.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서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중앙에 선 50대 남자, 비서실장 박철수 이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사모님 드디어 찾았네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3년간 쌓아 올린 평온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분식집에서 일하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철수 이사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사모님, 신혜원 여사님, 저희는 3년 동안 전국을 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떠나신 그날부터요. 신혜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아니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가 3년간 숨겨왔던 진짜 이름입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저는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하지만 박철수 이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모님, 선우그룹이 위기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회장님께서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혜원의 눈이 커집니다. 박철수 이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모님께만 전하라고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3년 전 선우그룹 회장 선우재민 회장의 임종날이었습니다. 혜원, 당신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선우재민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혜원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행복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신의 이름을 숨기고 살라고 미안하오. 선우재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저도 그걸 원했어요. 혜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소.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지오. 제발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당신 얼굴로 살아주시오. 당신 무슨 소리예요? 박철수 이사가 모든 걸 알려줄 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선우재민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봉투를 꼭 쥡니다.
박철수 이사가 계속 말합니다. 사모님, 현재 부회장 선우진혁은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회장님의 친동생 선우진수의 아들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속이고 경영권을 차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저를 찾는 거죠? 3년이나 지났는데. 선우진혁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주주총회에서 완전한 경영권 승계를 확정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님께서 30년간 일궈온 선우그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박철수 이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진짜 혈육인 사모님의 아드님도 위험합니다. 뭐라고요? 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박철수 이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20대 후반 남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청년. 사모님 아드님 선우민준 씨는 현재 미국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우진혁 부회장이 그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원의 몸이 휘청입니다. 박철수 이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을 지키기 위해 사모님과 아드님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혜원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20년간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선우재민 회장의 아내로서, 하지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자로서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강요였는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내 아들. 혜원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25년 전 그녀가 출산한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들. 선우재민 회장은 민준을 외국으로 보냈고 혜원은 그림자처럼 숨어서 살았습니다. 박 이사님, 민준이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드님은 사모님을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드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재력도 명예도 증명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박철수 이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모님은 법적으로 여전히 선우재민 회장님의 배우자이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사모님 명의로 비밀리에 주식 15%를 이관해 두셨습니다. 그 주식 증서가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혜원은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주식 증서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선우재민 회장의 필체입니다. 혜원,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미안하오. 20년간 당신을 그림자 속에 가뒀소. 하지만 이제 당신은 빛 속으로 나와야 하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오.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오. 사랑하오, 영원히. 혜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집니다. 겨울바람에 편지가 날아갑니다. 박철수 이사가 편지를 주워 다시 혜원에게 건넵니다. 사모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위험합니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한 겨울밤입니다. 회장님, 당신은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는군요.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다음 날 아침 혜원은 박철수 이사와 함께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리닉에 도착합니다. 3년간의 알바 생활로 거칠어진 그녀의 모습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내일 모레 주주총회 전에 사모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클리닉에서는 전담팀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까지. 회원은 낯선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합니다. 사모님, 20년 전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지금도 그 아름다움이 남아있으세요. 헤어 디자이너의 말에 회원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생기 없는 눈빛. 나는 이미 그때의 내가 아니야. 5시간 후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 그리고 우아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여성. 50대 후반이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 사모님 정말. 박철수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20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 여인이 다시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회원은 선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섭니다. 63층 높이의 빌딩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때 그녀의 남편이 최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곳.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회원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갑니다. 비서실이 있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멈춥니다. 낯선 여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박철수 의사가 앞장서며 말합니다. 선우재민 회장님의 부인 신혜원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복도가 술렁입니다. 회장님의 부인? 회장님이 결혼을 했었다고? 처음 듣는데? 20년 넘게 일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회원은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20년간 숨어 살았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당당함이 남아 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부회장님께서 회의 중이십니다. 박철수 의사가 나섭니다. 선우재민 회장님의 부인이신 신혜원 여사님이십니다. 비키시죠. 경호원들은 당황합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인상. 선우진혁 부회장입니다. 박철수 의사?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원에게 향합니다. 잠시 그의 눈에 당황함이 스칩니다. 부회장님, 선우재민 회장님의 부인이신 신혜원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전 이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회원이 한 걸음 나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1998년 5월 15일 선우재민 회장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은 당시 이사였던 김동형 고문과 박철수 의사 2분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같은 해 5월 20일에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선우재민 회장의 배우자이며 유족입니다. 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회원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은 혼인신고 확인서이고 이것은 선우재민 회장이 제 명의로 이관한 선우그룹 지분 15%의 주식 증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든 진혁의 손이 떨립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건 이런 게 어떻게... 회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아니, 정확히는 선우진수의 아들 선우진혁 부회장. 당신은 지금 거짓으로 경영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20년간 선우재민 회장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아버지 선우진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선우재민 회장의 아들인 척 행세해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혜원을 노려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2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혜원의 눈이 커집니다. 민준이, 선우민준, 혜원의 아들이 미소 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민준은 혜원을 꼭 껴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느끼는 아들의 체온.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놓고 진혁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진실을 담은 USB를 제게 주셨습니다. 거기엔 당신이 어떻게 신분을 위조했는지 담겨 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당신은 선우재민 회장의 혈육이 아닙니다. 민주는 서류 봉투를 진혁에게 던집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30년을 준비했어, 30년을. 혜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의 거짓된 시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혜원은 민준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박철수 이사와 비서진들이 뒤따릅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좌절한 진혁만 남습니다. 회장실 안 혜원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섭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혜원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선우그룹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특종 기사를 쏟아냅니다. 선우그룹 선우재민 회장, 20년간 숨겨온 부인 존재 드러나. 선우진혁 부회장, 신분 위조 의혹 진실은? 선우그룹 경영권 분쟁, 새로운 국면으로. 혜원은 박철수 이사가 마련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건넵니다. 어머니, 언론이 난리예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철수 이사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선우진혁 부회장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자 진혁이 기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표정은 비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혁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립니다. 신혜원이라는 여성이 선우재민 회장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이 여성은 20년 전 회장님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전과자입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진혁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여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원은 1995년 사기죄로 기소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재민 회장님께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노렸습니다. TV 화면에 서류가 클로즈업 됩니다. 정말로 혜원의 이름으로 된 전과 기록이 보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혜원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우민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사실은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혜원은 박철수 이사를 바라봅니다. 박 이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전과가 없어요. 박철수 이사도 당황합니다. 사모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이사는 급히 전화를 겁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사모님, 정말로 사모님 명의로 된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199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말도 안 돼요. 저는 1995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진정시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분명 선우진혁 부회장이 꾸민 일입니다. 그때 혜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혜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신혜원 씨? 아니,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하나? 냉소적인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혜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선우진혁 부회장의 아내 한지은이야. 그리고 당신 때문에 20년간 고통받았던 사람이지. 혜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한지은. 그 이름은 생소합니다. 20년 전 선우재민 회장이 당신과 비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 남편은 회장님의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어. 거짓말 마세요. 선우진혁 부회장은 회장님의 동생 선우진수의 아들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 당신이 가진 증거가 진짜라고 믿어? 우리는 20년을 준비했어. 당신 같은 사기꾼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전화가 끊깁니다. 혜원은 주저앉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민준아, 혹시 내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니?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설마. 박철수 이사가 다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혜원을 바라봅니다. 사모님, 제가 보관하고 있던 DNA 검사 결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TV에서는 계속해서 진혁의 기자회견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기꾼을 고소하겠습니다. 사기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업무방해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집니다. 진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선우재민 회장, 당신은 이런 상황까지 예견했나요? 아니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박철수 이사가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영장을 내밉니다. 신혜원 씨 사기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혜원은 담담하게 손을 내밉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어머니. 민준이 소리치지만 경찰이 막습니다. 선우민준 씨도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민준에게도 수갑이 채워집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혜원은 아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혜원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됩니다. 선우그룹 사기극, 충격의 반전, 신혜원 모자, 긴급 체포. 20년간 숨어 살았던 이유는 전과 때문?
선우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 선우진혁 부회장 승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혜원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평온함, 그리고 하루 만에 되찾았던 자존감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걸까?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홀로 떨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호텔에서도 쫓겨난 그녀는 다시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는 여전히 구치소에 있습니다.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혜원은 매일 면회를 갑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유리창 너머 민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습니다.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이사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우그룹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혜원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TV에서는 선우그룹의 주주총회 소식이 나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정식으로 회장 승계 선우그룹 새 시대 열려. 진혁은 당당하게 단상에 서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혜원은 TV를 끕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5년 전 선우재민 회장과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비밀 결혼식 날 단둘이서 찍은 사진. 선우재민 회장, 당신은 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원은 놀라 문을 엽니다. 문 앞에 60대 후반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혜원은 그를 알아봅니다. 김동형 고문님? 선우그룹의 전 이사이자 선우재민 회장의 멘토였던 김동형 고문입니다. 그는 10년 전 은퇴했습니다. 혜원 씨 오랜만이요. 김동형 고문은 방으로 들어옵니다. 혜원은 어리둥절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김동형 고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혜원 씨, 미안하오. 내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소. 혜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동형 고문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을 읽어보시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는 선우재민 회장의 필체입니다. 혜원,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시련을 겪었을 것이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소.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했소. 혜원의 손이 떨립니다. 선우진혁 부회장은 실제로 내 조카가 맞소? 하지만 그에게는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소. 그는 내 친동생 선우진수의 친아들이 아니오. 진수의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요. 혜원의 눈이 커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숨겼소. 진혁은 이 사실을 모르오. 그리고 그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요. 편지는 계속됩니다. 혜원,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하지만 20년간 그림자로 살면서 당신은 그 강함을 잃었소.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소. 혜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진혁의 공격, 당신의 체포, 민준의 구속 모두 예견된 일이었소. 김동형 고문님께 부탁했소.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진실을 전하라고. 혜원은 편지를 던집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김동형 고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혜원 씨.
선우재민 회장은 당신을 사랑했소. 하지만 그의 사랑은 집착이었소. 그는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했소. 완벽하게 나를 그림자로 만들어 놓고 20년을 숨어 살게 만들어 놓고. 혜원은 소리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김동현 고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은 진혁의 진짜 출생 증명서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요. 진혁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당시 선우그룹의 경쟁사 회장이었던 한승표요. 혜원의 몸이 굳습니다. 그럼 진혁은 산업 스파이의 아들이요. 한승표는 선우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동생의 아내를 유혹했소. 그리고 진혁을 심어 놓았소.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소. 한승표는 20년 전 사망했소. 혜원은 주저앉습니다. 그럼 진혁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건가요? 모르오. 그는 자신이 선우가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믿고 있소.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그는 무너질 것이요. 혜원은 고개를 들고 김동현 고문을 바라봅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현 고문은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선우재민 회장의 유언이었소. 당신이 진정으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때 진실을 말하라고. 미친 짓이에요. 혜원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김동현 고문은 담담합니다. 그렇소. 미친 짓이요. 하지만 선우재민 회장은 당신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이 되길 원했소. 그리고 그러려면 모든 걸 잃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소. 혜원은 바닥에 앉아 울부짖습니다. 20년간 쌓인 슬픔,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김동현 고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섭니다. 혜원 씨,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하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싸울 것인가. 당신 아들은 아직 구치소에 있소. 그리고 진혁은 선우그룹을 완전히 장악했소. 김동현 고문은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봅니다. 선우재민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소. 혜원, 당신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요. 이제 증명할 시간이요. 김동현 고문이 나가고 혜원은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봅니다. 젊은 시절의 선우재민 회장과 자신. 선우재민 회장, 당신은 끝까지 나를 조종하려 했군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내 방식대로. 혜원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도 아닌 단호함이 그 눈에 가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봅니다. 주름진 얼굴, 수척한 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혜원인가? 강서연인가? 아니면 선우그룹 회장의 아내인가? 혜원은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그냥 나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 혜원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녀는 한 곳으로 향합니다. 선우그룹 본사가 아닙니다. 서초동의 작은 로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혜원을 봅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혜원입니다. TV에 나온 그 사람. 직원의 눈이 커집니다. 잠시 후 40대 여성 변호사가 나옵니다. 강인한 인상의 여성입니다. 저는 변호사 최은주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혜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무죄입니다. 최은주는 혜원을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혜원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선우재민 회장과의 비밀 결혼, 20년간의 숨은 생활,
그리고 김동형 고문에게 들은 진실까지. 최은주는 메모를 하며 듣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신혜원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조작된 정과 기록, 변조된 DNA 검사 결과 이것들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잖아요. 최은주는 혜원을 오래 바라봅니다. 당신 눈빛 처음 봤을 때와 다르네요. 며칠 전 TV에서 봤을 때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각오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최은주는 미소 짓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혜원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3년간 알바로 모은 돈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정도요. 최은주는 웃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거든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우선 정과 기록 조작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재검사를 신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최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선우진혁 부회장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누가 그를 도왔는지 내부자가 필요합니다. 혜원은 박철수 이사를 떠올립니다. 박철수 이사, 그분을 찾아야 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찾을 겁니다. 혜원은 로펌을 나옵니다. 거리는 붐빕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혜원은 자유를 느낍니다. 20년간 숨어 살았지만 진짜 감옥은 내 마음속이었어. 선우재민 회장이 만든 감옥,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 혜원은 한강 다리 위에 섭니다. 겨울바람이 거칩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봅니다. 선우재민 회장, 당신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 강함은 혼자 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때 누군가 혜원 옆에 섭니다. 박철수 이사입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습니다. 사모님. 혜원은 놀라 박철수 이사를 바라봅니다. 박 이사님? 어떻게? 제가 사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나약해서 도망쳤습니다. 박철수 이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무서워했을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박철수 이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모님,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이 어떻게 정과 기록을 조작했는지, 누가 도왔는지. 혜원의 눈이 빛납니다. 정말요? 박철수 이사는 USB 하나를 꺼냅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은 IT 팀장을 매수해서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바꿨습니다. 혜원은 USB를 받아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IT 팀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지금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혜원은 박철수 이사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 이사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사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우재민 회장이 뭘 원했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혜원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박철수 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모님,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박 이사님이 아니라 철수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회장 사모님과 비서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니까요. 박철수 이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원 씨.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봅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혜원은 구치소로 향합니다. 민준을 면회하러 갑니다. 유리창 너머 민준이 앉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하지만 눈빛은 강합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곧 증거를 확보할 거야. 그럼 내가 나올 수 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혼자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혜원은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강해졌어. 진짜로.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입니다. 어머니 변하셨어요.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그래, 자유로워졌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혜원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칩니다. 유리창이 사이에 있지만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나가면 제대로 된 엄마 아들 관계를 시작해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2주 후 최은주 변호사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신혜원 씨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합니다. 최은주는 USB를 들어 올립니다. 이 안에는 선우진혁 부회장이 어떻게 점과 기록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DNA 검사 결과를 변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증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선우진혁 부회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우진혁 부회장의 출생 비밀도 밝힐 것입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진혁이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진혁은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최은주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당신은 IT팀장 김민수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최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진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선우진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한승표, 20년 전 경쟁사 회장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얼어붙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립니다. 무슨 소리를. 최은주는 DNA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웁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과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선우진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소연 씨는 1997년 한승표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임신했습니다. 선우진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를 향합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집니다. 거짓말이야. 진혁은 중얼거립니다.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혜원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진혁은 혜원을 올려다봅니다. 당신은 저는 신혜원입니다. 선우재민 회장의 아내이자 선우민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혜원은 진혁 앞에 섭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지만 어딘가 슬픕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어머니의 거짓말에, 그리고 이 잔인한 재벌 가족의 비밀에.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30년을 준비했어. 나는 선우가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선우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진혁은 얼굴을 감쌉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혜원은 무릎을 꿇고 진혁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당신은 선우 진혁이에요. 당신 자신이요. 누구의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혁은 혜원을 바라봅니다. 미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입니다. 당신 날 용서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용서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혜원은 일어섭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선우 진혁 부회장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가 선우그룹에서 물러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선우민준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최은주도 놀란 표정입니다. 혜원 씨, 그럼 경영권은? 혜원은 미소 짓습니다. 저는 경영권에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아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회견장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김동현 고문이 들어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옵니다. 훌륭하오, 혜원 씨. 선우 재민 회장이 당신을 사랑한 이유를 알겠소. 김동현 고문은 혜원 앞에 섭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은 선우 재민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요. 공증된 정식 유언장이요. 혜원은 봉투를 받습니다. 뜯어보자 유언장이 나옵니다. 나 선우 재민 회장은 내 모든 재산과 선우그룹 지분 51%를 아내 신혜원에게 상속한다. 단 그녀가 원하지 않으면 아들 선우민준에게 상속한다. 혜원의 손이 떨립니다. 김동현 고문이 말합니다. 혜원 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소. 선우그룹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혜원은 유언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뇌리에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 알바로 전전했던 3년,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고통. 선우 재민 회장 당신은 끝까지 나를 시험하는군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결정할 거예요. 혜원은 유언장을 접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합니다. 대신 제 지분을 신탁으로 전환해서 선우그룹 직원들의 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입니다. 김동현 고문도 놀란 표정입니다. 혜원 씨, 그럼 당신은? 저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신혜원도 강서연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요. 혜원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주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벌가의 굴레에 묶이지 않도록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혜원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6개월 후 봄, 마포구의 작은 카페. 혜원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합니다. 창가에서 혜원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많이 오시네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옵니다. 그는 석방된 후 어머니와 함께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게, 입소문이 난 것 같아. 혜원은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진심입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최은주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혜원 씨, 오랜만이에요. 은주 씨,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두 사람입니다. 요즘 어때요? 카페 운영은? 힘들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혜원은 커피를 내려줍니다. 최은주는 한 모금 마시고 감탄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혜원 씨 재능이 있으시네요. 감사해요. 사실 20년 전에는 바리스타가 꿈이었어요. 선우재민 회장을 만나기 전에. 혜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카페 한켠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선우그룹, 새로운 경영체제로 전환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선우민준 전 후계자, 건축사회적 기업 설립 사람을 위한 집 프로젝트 시작. 민준은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꿈인 건축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사회적 기업가로서 민준 씨 프로젝트 잘 되고 있죠? 최은주가 묻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다음 달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공돼요.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이에요. 멋지네요. 재벌 후계자보다 훨씬 멋져요.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혜원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 카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박철수 이사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원 씨, 오늘 손님이 많으시네요. 철수 씨, 오늘은 무슨 일로? 박철수 이사는 신문을 펼칩니다. 이거 보셨어요?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선우진혁 부회장,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새 출발. 기사에는 진혁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인상이 아닌 부드러워진 얼굴입니다. 진혁 씨 잘 지내나 봐요. 혜원은 미소 짓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진혁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도 됐을까요? 그가 어머니께 한 짓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도 피해자였어. 그리고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카페는 오후 햇살로 가득합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대화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혜원은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걷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준이 묻습니다. 혜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응, 행복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걷는 이 시간.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재벌 회장의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자유.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우재민 회장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나요? 나를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혜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갑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 어머니를 사랑했을 거예요. 비록 방식은 잘못됐지만. 응, 알아. 그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우재민 회장도, 그리고 나 자신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강 건너편에 선우그룹 빌딩이 보입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포기한 거? 혜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저 빌딩 안에서는 나는 영원히 누군가의 그림자였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만의 빛을 가진 사람이야.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을 걷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